네, 과연 중국의 경기 연착륙을 우리가 확신을 해도 좋은 것인지,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인지 좀 이야기를 심도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방금 전에 HSBC 제조업 PMI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50선은 상회를 했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세요? 네, 중국 경제는 지금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그 제조업과 관련해서 화랑과 불황의 경계선이 50선을 6개월 만에 회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과 소비 그리고 생산이 모두 증가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급 과잉에 따른 조정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요. 산업 구조 조정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고라든지 신규 주문, 생산이 모두 활발한 시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이라든지 해운주에는 새로운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현재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맞춤형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 산업에 걸쳐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도라든지 이런 인프라 그리고 환경이나 에너지 쪽에 제한적인 그 산업들이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앞으로 중국 정부가 새로운 부양책을 조급하게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주식시장의 완만한 상승은 예상되지만 급격한 상승 흐름은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만만한 흐름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급격한 상승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조업 PMI 속보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큰 상승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리커창 총리의 발언을 소개해 드렸듯이 결코 경착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GDP 성장을 이끄는 그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지도부들은 안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이 지난달보다 회복이 되는 게 분명하게 나타났고요. 또한 그 수요 측면에서도 현재 그 수출과 소비가 서서히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나 가전 판매 쪽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비가 그 5월 달에는 소매 판매가 12.5까지 올라왔고요. 중국의 재고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 기계라든지 그리고 화학 제품 그리고 전기 통신기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고를 쌓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재고 조정이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5월 판매가 무려 25%나 증가했는데요. 석유 제품이나 음식료, 의료,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가 10% 전후로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도시용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중산층들의 씀씀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신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테마주들도 우리나라 증시의 하반기에는 새로운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IT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수출주들 중국 경기가 부진하면 이 영향도 받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네,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5월 수출은 7% 증가했는데요. 이는 4월 달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2.3%인 점에 비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그 수출은 중국 경제 영착륙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중국의 수출이 3, 4개월 정도 선행하는 선진국 수출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
가을 초까지, 그 다음에 길게는 내년 초까지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홍콩과 관련된 수출이 좀 허위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안정이 되고 있고요. 선진국들의 수출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수출 단가 지수가 위엔화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위엔화와 관련된 절하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기업들의 수출 단가 지수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출 산업과든지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의 고도화를 중국 정부가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에 관련된 그 수출 관련주들은 좀 그 안정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 그 증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뭐 내수라든지 수요가 안정이 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국내에 중국 관련한 수출주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관련한 수출주들 많은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한국과 대만이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먼저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상상 공정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요. 또한 높은 수준의 상호 보완적인 분업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의 수출 그 탄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수출과 관련돼서는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한 300개 품목들을 수입을 하는데요. 이를 중국은 가공을 해서 500개 완성품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수입 그 유발계수, 그러니까 투자가 한 단위 변동할 때마다 수입 증가 정도를 표시하는 그 수입 유발계수를 보면요.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과 관련해서는 일반 기계라든지 통신기계 그리고 철강, 석유 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 대비 비중도 높고요. 수출 금액도 높기 때문에 이들 업종이 가장 먼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철광석이나 원유, 천연가스도 앞으로 수입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든지 해운 관련주들도 하반기를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도 발표가 됐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한 도시가 상당히 많았다고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그 70개 도시의 주택 가격을 보면요. 네. 전달보다는 0.18% 하락했지만 연율로 환산하면은 1.9%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 지수가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따른 주택 판매가 격감을 했고요. 특히 중국의 그 주택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가 넘는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그 중국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자금난에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 판매에 나서고 있고요. 또한 부동산 시장이 조기 회복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투자가들도 관망 심리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35개 도시가 지난달에 전월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그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빠른 속도의 회복을 보이지 못하는 점은 부동산 개발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기 때문에 가격이 10%만 하락하더라도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더라도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U자형이나 V자형 경기 회복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기에서 부동산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기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또 중국에서는 경착륙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을 부동산 시장에서도 또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바닥 시점에 도달해야지 중국 정부가 정책적인 재료를 내놓고서 바로 반등을 시킬 수 있는데요. 예. 중국과 관련된 부동산 가격의 그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지표들을 보면요. 그림을 보시면요. 주택 판매 면적과 판매 금액입니다. 주택 가격의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요. 지금 그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중국의 주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내년 그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주택과 관련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일반 그 서민들이 한 1주택에 대해서는 대출과 관련된 한도를 더 늘려줄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하반기부터는 한두 차례 지준율 인하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도 신용 도시화 작업이라든지 서민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주택 시장의 그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의 흐름은 어떨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중국은 지난주에 세계 기업의 그 IPO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여기에 무려 청약 자금이 64조 원이 들어갔고요. 또한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 IPO에 청약 자금이 93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빠른 속도로 증시를 이탈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회사의 자금 난으로 인해서 단기 금리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00선을 그 테스트하는 이런 그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방 경기 대책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3D 기술 개발 그 연내 그 발표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 자료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환경 보호나 전기 자동차, 3D 프린트,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관련한 현황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의 동향에 대한 예상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